것인가 해서 뭐 둘이 이거 광고를 하는 이 헤드라이트를 껴봤자 뭐 어디까지 보이겠냐, 달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 이성환 조영 감독이 아이디어를 낸게, 야 도깨비가 보이잖아, 앞에 그냥 구덩이 안에 그냥 지옥처럼 막 지글지글 그냥 그렇게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구덩이 안을 지옥으로 만들자 해서 카메라를 찍을 때그 도깨비가 나오는 커튼은 다 앞에다가 불을 피워, 토치 있잖아요, 토치. 카메라 렌즈가 있으면 찍을 때 이 앞에 토치를 하면 이 일렁임이 생기거든요, 미세하게. 그래서 인물들을 그 토치로 시정하면서 다 찍어서 마치 막 이 안이 막 지글지글 끓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도 여기 지금 막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부글부글해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그 안을 지옥으로 좀 불덩이 지옥처럼 만들고, 얘가 딱 죽었을 때 그 소리가 없어지면서 월광이라고 그러죠. 좀 차가운 톤으로 싹 돌아오는 거를. 그때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했을 거예요. 그 일본 도깨비가 일종의 광원 역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음향 디자인이 굉장히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네, 설계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고마운 거는, 보통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러면 그냥 그런 느낌의 조명을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 불을 피워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불을 피워요. 내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씩 더 걸리거든요. 자, 얘기가 조명을 켜는 게 아니고 불을 피워야 되니까 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도 추워요, 막 이러고. 네, 뭐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 도깨비불도 다 그 CG 아니죠? 도깨비불이 굳이 말하면 80%는 진짜고 20%는 CG로 리터치를 한 거예요. 광어는 다 오리지널이고 그 구의 겉에는 거의 다 진짜인데 속만 그 기계가 보이는 부분이랑 와이어를 좀 씌운, 그러니까 한 CG, 실사 70에 CG 30%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이몸의 이성환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오면서 광화문장에서 그 조명탄 터질 때 그 CG를 해도 되는데 그거를 클릭을 해서 그걸 공중에서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광원이 존재해야지 된다고. 사실 그게 광원이 이번에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진짜를 재현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그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상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이제 객석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수 감독님께서 또 추가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공지를 못했는데, 그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는 장재현 감독님의 사인이 있는 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근데 오늘 그 GV가 그 촬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분들도 저희 좀 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나중에 그 선물 받아가실 때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상권 사용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질문할 수 없다는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 김성수 감독의 의견도 좀 궁금한 지점이긴 한데, 사실 이제 장재현 감독님께서 아까 이제 리뷰 보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6개의 챕터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으면, 사실 저는 후반부가 더 좋았어요. 후반부가 더 좋았던 이유는 사실 그것도 약간 서울의 뭔가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뭔가 말 그대로 거침없이 그냥 이 감독이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해나가면서 화끈하게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끝까지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그 후반부 그 시작하는 첫 장면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동티가 났다고 하는 그 이제 파괴했던 그 일본 집에 찾아갈 때 누군가 어떤 영화 속의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굉장히 건조한 목소리로 지금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까지 이제 검은 사제들과 사발했던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자 이제부터 내가 좀 지금까지 하던 거 그리고 당신들이 기대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가보려고 하는데 잘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는 식의 그런 그 느낌을 그런 내비게이션 목소리로 들려주기 위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후반부에 빠져들면서 뭔가 제 느낌이 그런 거였어요. 아까 그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정말 하늘로 떠오르는 그 불길을 바라보는 그 최인식의 표정처럼 저도 약간 그렇게 돼서 후반부를 그대로 좀 흡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후반부 시작할 때 그 내비게이션 목소리부터 해서 뭔가 좀 거기서 감독님께서 좀 의도하신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떠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매체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그냥 좀 유령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박지영이라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모독인이나 풍수지사 이렇게 나와서 5대5로 하는 그런 좀 신념물로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쓰고 표를 찍고 극장에서 뜨문뜨문 앉아서 마스크 벗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영화를 보는데 그때 봤던 게 유럽 공포 영화였어요. 근데 너무 웰메이드죠. 근데 나오는데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힘없이 나오죠. 4명이 그냥 나쁘지 않은 공포 영화였는데 힘들게 왔는데 왜 극장에 나오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상도 받는 영화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이거 이런 영화를 다시 만들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방향이 있고 화끈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옷을 다 바꾸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한테 극장에 와서 체감적으로 느끼고 그리고 정말 처음 보는 걸 보여줄까? 원래 했던 대로 방식대로 그냥 고급지겠죠. 약간 근데 처음 보는 장면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뭐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생경한 거 보여주고 그냥 화끈하고 막 어떻게든 육체파 영화라 그래야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러면서 거의 영화가 50%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최대한 빌드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나오기까지 관 나오고 투 나오고 뭐 목소리만 들리고 뭐 부분 리액션 나오고 진짜 막 빌드업을 최대한 좀 이물감이 없게 원래는 더 심했는데 최대한 좀 이물감 없게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영화를 뱀파이어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어요. 진짜 뱀파이어 영화라고 생각하고 찍었고 저는 근데 좀 그래요. 이 일본의 이런 전설이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찍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다르다고 사실 생각은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땅을 파고 들어갈 때 당연히 이게 과거로 가는 이야기를 파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7.18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야기는 저는 같은 우리의 같은 과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만드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근데 앞에는 7.18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한일이라고 약간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냥 중간대장, 급한대장 개념으로 점점점 땅을 드나듯이 과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 단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좀
또 다른 시선이 있는지는 영화 개봉하고 좀 배웠어요. 네,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게 같이 좀 다른가, 좀 약간 톤이 좀 변해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네, 아무튼 좀 그래서 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었고, 네, 그랬습니다. 예. 저는 그 파묘가 이 엄청난 그 성공을 했고 또 아마 이제 당연히 1000만을 넘고 이제 이 이후에도 엄청난 파문이 일 거고 오랫동안 이제 이 영화를 둘러싼 텍스트를 갖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두고두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우리가 이야기거리를 던져줬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것이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장재현 감독을 잘 알고 있는 점에서 제가 기분이 좋은 것은 장재현 감독이 정말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보통 그 영화 감독들을 이제 스토리텔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를 텔링하는 거잖아요. 스토리텔러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재밌게도 만들어야겠지만 결국 이제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달하는 사람을 이야기꾼 스토리텔러라고 할 때, 장재현 감독은 이야기도 잘 만들지만 이야기를 재밌게 잘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영화의 위기, 또 이 스토리텔링의 위기, 서사의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영화가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기승전결의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방식이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자꾸 영화를 보다 보니까 틀에 박힌 방식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기존에 보여진 방식으로 보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저 영화는 또 저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내가 기존에 봤던 영화랑 너무 다르지 않아. 이래서 이제 영화의 흥미를 잃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OTT를 통해서 뭐 그냥 그 안에 너무 이야기가 앞으로 봐야 될 얘기들 또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런 비슷비슷한 또 구조가 비슷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스토리텔러들, 또 영화 감독들, 또 앞으로 이야기꾼이 되실 분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제가 이제 서울에 보면 저도 우연히 얻어걸려서 잘 됐는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관객들이 또 재밌어 할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장재현 감독이라는 타고난 이야기꾼은 예측 불구,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 전개될지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저는 파묘를 관객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변화하는 거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가 저렇게 변화하고 저기까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파묘를 3번씩 보면서도 너무 재밌는 이유는 보면서도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파묘가 앞으로 한국 영화가 이제 너무 자꾸 하고 있던 스토리텔링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스토리텔러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오히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성수 선배님 굉장히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는데 혹시 그래도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원래 하나씩 하시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1번 질문을 갖고 온 건데 파묘 글자가 보이게끔 많이 글을 써주시면 영화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 사과도 다시 보고 이 영화도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전쟁 감독이 그 종교다원주의 이런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주의 이런 거 쓰는 그 용어를 적절하게 썼나 이런 말이 자꾸 나와서 근데 제가 문외한이어서 종교에 대해서는 이제 장 감독이 전문가니까 제가 많이 잘못해서 좀 정정해 주세요.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여러 종교가 원만하게 공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칠게 정의를 하면 맞나요? 그러면 한국은 종교다원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종교다원주의 한국은 종교에 되게 뭐랄까 관대하기도 하고 종교가 많긴 해요. 근데 저는 보면 종교를 소재를 좀 많이 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휴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더 사람을 좀 더 보려고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좀 한국은 다원주의죠. 지금 그 현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또 다른 영화 중에 이제 종교의 갈등이 되게 큰 문제잖아요. 근데 파묘도 그렇고 장감독의 다른 영화들도 그렇고 무속신앙이나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그 한국 사회의 정신 세계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제 어떤 신앙 체계나 뭐 그런 또 종교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서로 협력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의도적으로 계속 묘사하는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재밌어하고 잘 아는 거에서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네, 저가 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면 무속인, 신부님 다 있어요. 되게 저희 종교가 아니 저희 집안이 좀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상한 광경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본의 신도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종교를 공부하는 걸 제가 재밌어요. 그래서 책도 그런 책을 사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만났던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써먹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지금 기독교시잖아요.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완전히 객관적이 돼요? 아니면 아무래도 자기 종교를 조금 그 근간에 놓고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바 같은 경우는 되게 기독교인이 본 굉장히 이 불교의 신비로움과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이진 않았어. 좀 일부러 주관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목사니까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게 맞았던 영화인 것 같고 카톨릭은 제가 엄청 공부를 한 그런 거고 파묘는 저는 종교에 전혀 관련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장희한님이 실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또 한 개 있어야지 저도 교회 가면 면목이 살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훌쩍 지났는데요. 이제 계속 진행할 건데요. 손절 시간 마이크 전달드리고 딱 하나하나 깔끔하게 속보가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이라고 하는 펜만 들고 계신 분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께 손 한번 더 들어주세요. 네. 질문 저만 제가 특별한 건 아니죠? 한 개만이라고 하셨는데. 네, 한 개만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한 개만 하셨는데 저 떨려가지고 귀가 좀 안 들립니다. 초반에 나온 이제 그 할머니의 트레이를 보관한 그 손주의 이야기를 감독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감독님이 그 트레이를 다시 보관하셨을 때 물을 담궈서 보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천에 따라 싸워서 보관하셨는지 궁금해요. 예, 제가 기억나는 게 휴지로 마른 다음에 손수건에다 묶어서 보관했어요. 네, 꼭 그렇게 보관하시길. 네, 동의서 꼭 사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네, 지금 막 양손 들어주신 분. 네. 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궁금했던 점이 그 범의 허리를 끊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일본 측에서 한국 땅에 채집을 당한다는 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채집을 상징하는 게 그 장군의 갑옷이 쇠로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장군의 시체를 다시 공할 때 안에 칼을 넣어서 공했는데 그것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령 사상에서 온 건데 갑옷이 아니라 이 사람 실제 이순신 묘에서 식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리고 몇몇 되게 좋은 곳에서 실제 무속인들이 꼭 원한이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칼을 많이 실제로 꼽아놓은 걸 많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속에 칼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사물과 혼이 같이 붙어서 진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칼이 들어가서 칼의 전염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갑옷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굳이 말하면 이 장군의 시체 자체가 이렇게 칼이랑 합쳐져서 정형화가 된 약간 그런 개념이어서 그 물리학 쪽으로 너무 접근하시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보겠습니다. 제일 뒤에 계신 까만 옷이요. 네, 전달 주십시오. 네. 내 영국 영화에 나오는 내 인물의 주인공이지만 나누면은 화림 공길로 나누고 상도의 강문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화림이랑 공길이가 만나는 얘기나 영화상에 쓰는 얘기는 좀 등장하는데 상도이랑 연근의 얘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등장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알면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설정 같은 게 혹시 감독님을 만드신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거가 그냥 시나리오 전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상덕 역할과 그 고영근의 역할은 저희 많이 살면서 보지 않나요? 약간 그런 캐릭터들.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굳이 레이어가 그렇게 없었고 필요 없다고 좀 생각했던 것 같고 화림과 공길도 지금 있는 게 거의 답니다. 예. 근데 이제